안녕하십니까. 황남훈회계TV의 황남훈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원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 계정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제조회사에서는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중요한 계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정적인 회사는 원가율이 80% 중후반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억이면 80억 이상이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조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면 그 원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원가를 보면 그 공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T 계정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수불부를 통해서 이해하면은 쉽게, 그래도 좀 이해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T 계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자재를 사면 원재료로 들어가니까 원재료 T 계정부터 그려보면요. 수불부죠. 수불부 모양이고,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 원재료 투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말 재고, 수불부의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결국은 공정에 투입을 해서 제공품이 나오죠. 워킹 인 프로세스, WIP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제공품도 기초가 있죠. 이것도 수불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살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노무비도 들죠. 네, 노무비나 외주 가공비, 그리고 제조 연비들. 그러면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단기 총 제조 비용.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하셨을 것 같은데, 요 수불부, 이 모양이 제조원가 명세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고, 기초 제공,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 요 형태가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의 모양이기도 한 것이죠. 예, 마저 T 계정을 다 그려보면요. 여기는 제품, 똑같이 이것도 흘러가겠죠. 네, 기초가 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고요. 네,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제품 매출원가.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네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부분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요게 답니다. 요게 단데, 그러니까 이게 수불부죠. 각각의 수불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이 원재료비나 노무비, 제조 경비들, 이게 결국은 뿌려져야 되는데,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집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전체 제조원가 명세서라든지 매출원가에는 합계 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이게 각각의 품목별로
그 재봉품도 각각 항목별로 요 T 계정이 다 그려진다는 것이 문제겠네요. 그리고 뭐 재봉도 이제 보통 이렇게 공정이 간단한 회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보통은 두세 개, 아무리 적어도 두세 개, 많으면 7, 8개 이런 식의 공정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재봉품이 복잡해지겠네요. 그 흐름이 이런 T 계정들이 여러 개가 또 조인트 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항목들은 품목별로 다 집계가 되고 배부가 되는데 원재료로 한두 개만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원재료 같은 경우는 BOM, 비ll of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이 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BOM에 따라서 다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고, 농업이나 제조 경비는 이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가 됩니다. 액티비티에 따라서 농업이 같은 경우는 그 인작업 시간, 뭐 제조 경비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인작업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기대 시간도 있을 것이고, 전력비라든지 통신비, 기타 등등 이런 항목들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ERP를 통해서 제대로 원가 계산하려고 한다면 사실 ERP를 도입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엑셀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배부 기준에 BOM 정도는 보통은 만드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이 배부 기준을 좀 약식으로 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좀 약식으로 배부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BOM이라든지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관리, 공정에 대한 관리, 그 MRP 마스터 이런 부분들의 관리, 설계 변경에 대한 관리, 이런 생산 기준 정보에 대한 관리 부분, PP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원가 제조회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정에 맞게 잘 기준 정보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 공정의 변경 이런 부분 변할 때 제대로 반영을 또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게 다고요. 몇 가지만 부연을 더 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올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중점 점검 항목이 제조업 제품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고가 중요한데 기준서에서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들, 낭비된 농업이라든지 제조 간접 비용에 대해서는 당기 매출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법은 이제 순실현 가치하고 장부가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해라. 보수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기말 재고로 올리지 말고 매출원가 단기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만큼 그렇게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야라든지 부문이라든지 그 가동률이 정상조업도보다 훨씬 미달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인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집계, 그리고 다 단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서에서는 이제 소매제고법이라든지 표준원가로 반영하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제고법은 유통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좀 판매가에다가 원가율을 적용해서 약식으로 이런 재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란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사인이 바뀌거나 좀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흐름이다 보니까 이 원가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서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초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의견 변형까지도 한정 의견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미리 하실 필요도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원가 담당자가 보통 많이 힘든데요. 예,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이제 그런 추정도 많고 이런 배부 기준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ERP 도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원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뭐 이런 회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관리 그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런 원가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관리 회계 측면, 관리 목적으로도 원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